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쏠쏠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최근 문의 중에 실수요자들 아니면 일시적 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네. 자, 6.17 대책 그리고 7.10 대책 이후에 주택가격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불안이 최근 30대들의 부동산 투자를 부추긴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은 소비자의 심리가 중요한 만큼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주택가격 동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9% 오르면서 지난주 0.53%보다 상승폭이 현저하게 낮아졌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지난주 0.29% 올랐던 것에 비해 0.21% 오르면서 상승률이 누그러졌습니다. KB부동산 정보팀 관계자는 서울 주택 매매 시장에서 더딘 안정화가 진행 중이고 서울 전셋값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최근의 상승 흐름이 다소 주춤하며 눈치 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계된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공급 대책까지 총 23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7.10 대책, 6.17 대책 이후의 주택가격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인데요. 지금 제가 거놓은 시점이 올 6월 17일 6.17 대책이 나온 시점에서 최근 7.10 대책이 나온 시점에 꺾은선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더디지만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치는 수치일 뿐인데 자, 보시는 대로 전국적으로는 0.2%가 상승을 했고요.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0.13% 상승. 수도권 지역,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은 0.25%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주 대비, 전전주 대비해서 상승폭은 둔화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매수 심리가 살아있는 현 시장의 모습을 좀 보고 계시고요. 자,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전국적으로는 0.2%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국회, 청와대, 천도 얘기가 나오면서 세종시가 2.62% 정도의 주간 변동률로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이 0.39%, 대구, 광주 순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의 주간 변동률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에 대한 분석입니다. 서울 지역 0.39%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주 0.53%보다 현저히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인 매수 우위 지수 뒤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129.8보다 하락을 해서 119.6%로 전국 매수 우위 지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매매 시장에서 보시는 대로 더딘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디다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일단 이 더딘 부분이 어디까지 또 어떻게 반등을 할지 아니면
꺾어서 하락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정책의 실효성 자체를 좀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경기권,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수도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자, 5대 광역시도 대구,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모두 상승을 했고요.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아닌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한 주간 변동률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서울로 들어와서요. 서울 구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상위 5개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이 아니라 강북 지역, 중랑구, 종로구, 노원구, 은평구, 성동구 순으로 최고 중랑구가 0.78, 그리고 종로구가 0.77%가 상승을 했는데 그 주된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전 지역이 전주 대비해서 상승은 했습니다. 대신 상승폭은 둔화된 모습이고요. 자, 중랑구, 종로구, 노원구, 은평구, 성동구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중랑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의 문의는 많지만 수요에 비해서 매물이 부족합니다. 그 또 지역 중에서 상봉동과 망우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역사 개발, 그리고 상봉 터미널 개발 계획과 동부가선도로 지하화 사업, 면목성 개통 예정 사업과 중하일 재정비 촉진 구역 등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도 호가가 꺾이지 않는 지역이 현재 중랑구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 및 임차 거래에 대한 거래는 많이 줄었지만 명륜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수요, 그리고 종로, 광화문,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직장인 수요로 인해서 매수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소형의 경우 월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월세 수익용 부동산의 투자 수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종로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구리 지역이고요. 그리고 수원 영통, 광명, 경기도 광주, 안산, 상록구 순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지역별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역. 전주 대비해서 0.29%의 전주 대비해서 상승폭은 낮아진 게 맞습니다. 자, 구리, 수원, 영통, 광명 모든 광주, 안산, 상록구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락 지역은 없습니다. 또한 부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부평, 연수구, 중구, 그리고 계양구, 미추홀구, 전주 대비해서 모두 상승한 수도권 지역 경기 일대, 그리고 인천 지역이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아직까지도 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안정화는 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집값의 원상 회복까지는 아직까지도 지금 더디지 않나, 멀지 않았나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 구리 지역 최근에 태릉 골프장 개발, 육군사관학교 이전 계획 등으로 인해서 구리 지역이 행정구역상 일부 지역이 구리 지역의 관할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광역교통망인 GTX B 노선이 갈매역 정차에 대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갈매역 주변 역세권 중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매매가가 갈매역 역세권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구리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수원 영통구와 인천 연수구입니다. 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 수요자들의 중소형 평형대 위주로의 매수 문의가 꾸준히 많고요.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메탄동 임광, 영통동 신나무 실주공, 그리고 우만동 재건축단지,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 복선전철 개통 호재로 인해서 주변 단지들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천 지역입니다. 자,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송도동, 연수동 일대의 신축 단지 위주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저평가 단지로 지역으로 보이고 있는 옥년동 일대의 단지들이 수인선 8월 개통 그리고 옥골 재개발 개발 계획 등으로 인해서 투자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상승세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전망에 대한 부분을 두 페이지 정도를 가지고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의 주간 추이입니다. 자, 100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매수자가 많은 거고요. 아래쪽으로는 매도자가 많기 때문에 100의 위쪽에 있는 그래프라고 하게 되면 향후 앞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안정화나 아니면 보합 아니면 하락의 진행 부분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는 대로 전국적으로는 75.9입니다. 그러나 위쪽으로 올라와서 서울, 강북, 강남 지역의 매수 우위 지수를 보시면 617 대책 그리고 710 대책 이후에 꺾이긴 했지만은 아직도 120배 가까운 매수 우위 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서울권에 있어서의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많은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심리적으로. 또 물건 또한 전세 물량이 줄면서 가격 부분이 상승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보시는 대로 전국적으로는 75.9로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도 하락을 했습니다. 강남 지역도 하락을 했고 강북 지역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수치상으로는 상승세에 둔하지 가격에 있어서의 원점 회복까지는 아직까지도 더딘 모양새, 아직까지는 예견할 수 없는 모양새고요. 과연 공급 대책과 규제 대책에 의해서 이 그래프의 수치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기존의 수요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부분이 열망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주택가격 동향을 말씀드리면서 월간 선도 50지수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월간 선도 50지수, 서울권, 대한민국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들 상위 50개 단지의 가격 추이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018년도 1월 달부터 현 시점까지 상위 50개 단지의 아파트 가격 추이 곡선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그때그때의 어떤 규제 정책에 따라서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대책에 의해서 선도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둔화는 됐지만 우상향 곡선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2018년도 9.13 대책의 그 시점을 봤을 때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하다 했던 9.13 대책의 대책 이후에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곡선, 6.17 대책, 7.10 대책 이후에도 다시 꺾이지 않는 매수 심리, 본 그래프를 봤을 때 실수요자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법인 소유의 주택들이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는 다시 한번 높은 가격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내 집을 만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망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특히 실수요자분이나 아니면 일시적 2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을 하루라도 빨리 잡는 부분이 올바른 부동산 전략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